폭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7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이 등장을 하는데 경기도 소속에 5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에게 심부름을 제대로 했는지를 일일이 체크하고 확인하고 지시하는 녹취록까지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인데 코로나19 관련해서 병원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문진표를 대신 쓰고 출입 허가증을 대신 받아주고 이런 거 괜찮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죠. 지금 조금 전에 정혁진이라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뭐 약 대리 처방을 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김혜경 씨가 바빠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의료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했다면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범법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문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한 번 병원을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해서 사정이 있어서 밑에 사람이 문진표를 만들어줬다, 할 수 없이 만들어줘서 들어갔다 그러면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같은 날 지난해 4월에만 3번을 가는데 3번 다 문진표를 대리 작성해서 들어갔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뭐 방역 수칙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법 위반이 되는데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에서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상시적으로 이뤘다면 그 위반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 이 문제가 어떤 뭐 갑질의 문제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범법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김혜경 씨가 이 사안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아들 퇴원 수속을 하면서 카드를 할부할까 말까를 물어보고 할부를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할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급 공무원이 실행을 하는데 이걸 김혜경 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5급 공무원이 알아서 했다라고 보기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 카드로 긁었을 리는 만무하고 그렇죠. 아마 김혜경 씨의 사적 뒀을 카드를 것 긁었겠죠. 아닙니까? 예. 그게 아니라면 진짜 부패방지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근데 예. 사적 카드를 긁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몇 개를 할부를 할지 이런 것까지 다 꼼꼼히 지시했다는 건 김혜영 씨가 의중을 알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런 예. 점에서 글쎄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김혜영 씨가 알고 지시 내지 묵인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뭐 단순히 그냥 뭐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할 문제로 이미 전환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급 공무원은 이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7급 공무원한테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하겠다. 예. 만나달라. 만나주지 않으니까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아니 허위라고 반발하더니 사과하겠다고요? 이건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은폐가 시도되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그 안에 조직 내에서 이것이 물론 이재명 후보나 뭐 김혜경 씨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조직 내 공적 조직에서 실행된 일들을 은폐하려고 한다 그러면 큰 문제인 거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빨리 수사를 통해서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명의 전문가는 범법의 문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3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녹취록 내용 들어보실 텐데 이 3가지 장면은 과연 경기도 소속의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렇게 부려도 되는가라는 의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아들의 퇴원을 대리 수속해 주는 장면입니다. 녹취록 들어보시죠. 6층 병동에 가야 될 거예요. 원목 가서 모를 수도 있어. 예,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여기 수락하고 올라가겠습니다. 602호요? 602호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퇴원 수속 하고 왔다고 하면 그 네. 약이랑 준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들의 퇴원을 대신 수속해 주는 장면. 두 번째 장면은 아들의 약을 대신 받아주는 장면입니다. 야, 근데 약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안 물어보지? 그런 거 안 물어보는데요? 그냥 줘? 네. 아침에 일찍 나가셨네요. 그 얘기만 하던데요. 그거 내용 설명서 다 써놨거든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시라고. 뭐라고? 그거 잘 읽어보고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써놨다고. 지시하는 5급 공무원도 뭔가 이상했는지 약 주는 사람이 뭐라고 안 하디? 그냥 줘? 라고 반문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장면은 이렇습니다. 이 5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에게 마음가짐을 강조하며 훈계하는데 김혜경 모시는 마음이 정말로 잘 준비가 돼 있냐라는 것을 따져 묻습니다. 차가 여기 있고 윗사람이 여기 타는데 앞으로 이렇게 쌩 가는 게 맞아? 기본적으로 마음을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지금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그거부터 좀 장착을 해요. 어려워해야 돼.
자,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하 실장님, 예. 이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지금은 의혹입니다만은 저는 뭐 이게 사실로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도대체 이재명 후보가 어디까지 이 소위 말하는 공권력이라는 걸 이용을 했는지 활용을 했는지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요즘 고위공무원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7급 공무원이 되려면은 9급 공무원 시험 보고 한 15년, 20년 가까이 돼야 되고요. 5급 공무원이면 기초단체 가면은 담당 과장이에요. 그 5급 공무원 티오 하나 따오기 위해서 기초단체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을 저렇게 사적인 용도로 썼다? 글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5급 공무원인 배모 씨가 처음에는 뭐 허위사실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행위라고 하고 나서는 뒤에서는 만나자고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하는 과정에 소위 말하는 그 이재명 후보의 수행비서를 했던 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됐다고 하는 백모 씨도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A 씨가 계속 거처를 옮겨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배모 씨가 얘기할 단계는 이미 넘어갔고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아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선대위 차원에서 해명할 것도 넘어갔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김혜경 씨가 직접 이건 국민들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소상히 밝혀줘야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과정을 거쳐오면서 쭉 얘기했던 모든 것들 본인이 예. 뭐 얘기했던 공정상식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는 정말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일하는 후보다라는 거를 증명해낼 수 예. 있고 이 의혹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모든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녹취록이 공개된 것들에서는 했잖아요. 아들 대리 퇴원 수속했고 약도 대신 받아주고 코로나19 문진표도 대신 처리해주고 이건 다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약을 대리 처방해줬다, 음식까지 배달해줬다라는 의혹까지 추가적으로 제기된 그런 상황인데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만약에 대통령 영부인은 의료 기록을 남기기 싫다면 누군가 대신 처방해줘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부인도 정확한 처방을 해야 되는 거고 의사의 진단을 따라서 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전재수님, 아직 영부인도 안 되셨는데 설사 영부인도 저러면 안 된다는데 김혜경 씨 이 의혹 온당하다 보십니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좀 이제 그 확인을 좀 했는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와 후보 배우자는 공적 그 업무에 사적인 역할을 직접 지시하거나 한 적은 없다. 이것이 예.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 지금 이제 저 녹취록은 이제 5급 공무원인 배모 씨와 7급 별정직 공무원인 A모 씨 사이에 이제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마침 이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국민의힘에서 이 건을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는 공적 업무에 사적 역할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은 없다. 이것이 이제 캠프의 공식적 입장이고.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중요한 발언이라 그러면 김혜경 씨가 5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에게 음식 시켜와라, 코로나19 대리 처방, 대리 문진표 작성해달라, 약 대리 처방해달라 지시한 적 없다. 직접 지시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러면 5급 공무원이 알아서 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저한테 난처한 거 질문해가지고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예. 후보와 후보 배우자가 직접 지시하거나 그것은 이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배모 씨와 7급 공무원인 A모 씨 사이에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것이죠.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것인데 어떻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과 그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큰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재수 의원의 발언이 공식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는 사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해당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김혜경 씨의 직접 지시는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에 5급 공무원이 조금 전에 등장을 했는데 이 5급 공무원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처음에 5급 공무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발끈을 했지만 보도 전후에 7급 공무원에게 연락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 사과하고 싶다. 너무너무 죄송하다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갑질을 넘어 국고를 낭비한 범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갑질 수준을 넘어 국고를 낭비한 범죄 행위입니다. 공무원을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옷 정리, 아들 퇴원 수속 등 개인 비서처럼 부려왔습니다. 배모 씨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나서 제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공무원 사적 유용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대리 약처방과 공무원의 사적 유용은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모르려 해도 모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 5급 공무원의 추가 입장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반영해 드리겠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 말씀은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는 직접 지시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의원님께는 되게 죄송하지만 저는 저 말씀 듣고 그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광복 회장. 광복 회장이 이런저런 스캔들 딱 요번에 생겼으니까 과잉 충성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5급 공무원이 위에 있는 분들 잘못하면 크게 지금처럼 문제가 비화가 될 수도 있을 문제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7급 공무원을 더군다나 이제 5급 공무원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아마 7급 공무원은 제가 봤을 때는 시험 쳐가지고 임용이 된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좀 네. 정확히 판단이 네네.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런 식으로 그 지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갖다가 해야지 누구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안 된다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 배우자 녹취 의혹을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순진하고 노무현 영화 보고 혼자 2시간 동안 울었다. 우리 남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너무 좋아한다. 라고 대화를 한 7시간 통화 내용 중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녹취도 공개됐는데 정영학 씨의 녹취록 속에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김만배 씨의 이 같은 언급이 포함이 돼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그런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래. 라는 대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자의 관계가 무엇이냐라며 민주당 등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호 의원이 이런 공세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어느 정도의 관계였는지 고백하라라고 말입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김만배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가 공개되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으로 죽을 정도의 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만배 씨와 어느 정도의 관계였는지 고백하십시오. 자, 그리고 최강욱 대표와 김의겸 의원 등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강욱 최고위원은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카드를 가진 사람이 김만배뿐일까라고 글을 올렸고요. 김의겸 의원은요. 검찰은 김만배 발언에 대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김만배 손아귀 해둔 윤석열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어째 모양새가 종전과는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종전까지는 민주당에서 배우자 의혹을 주로 제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는데 모양새가 바뀌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정영학 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김만배 씨의 언급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차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대장동 수사가 이제 검찰의 손을 떠나가지고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특검을 통해 가지고 아마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제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회계사 사이에 이제 그 녹취록인데 여기에 보면은 김만배 씨가 지금 구속이 돼 있죠. 윤석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였던 안상수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선 직전에 김만배가 윤석열과 이렇다, 입 열면 폭망한다, 이렇게 이제 안상수 후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 전후 과정들을 보면은 이런 의혹들을 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이 부산 북구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거든요. 여기는 아직도 3만 8천 명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6천억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다 이제 돌려받고 있지 못한 그런 이제 사건인데요. 이게 2011년도에 담당 검사가 윤석열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제 대장동 패밀리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러면은 김만배와 윤석열 후보와 박영수 특검 사이에 어떤 특수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 사이에서 김만배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집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 친누나가 집을 삽니다. 굉장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상당히 좀 이제 의혹이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윤석열 후보가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그동안 이제 녹취록을 따라가는 수사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돈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는 수사, 계좌 추적, 이런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그리고 몸통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 간에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을 민주당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고, 김만배 씨가 갖고 있다는 카드가 뭔지는 민주당도 아직은 모르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만배라는 그 분은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뭐 서울지검이나 대검 취급을 했을 테고, 내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한 몇 년 전에 어느 그 현직 그 검찰 간부 상가집에서 눈인사를 한 번 한 것 같고. 이재명 기자, 지금 양측의 어떤 공세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대선이 3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혜경 씨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부인까지 지금 들어봤는데, 김혜경 씨를 향한 의혹,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사적 심부름에 동원했다, 혹시 지시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하고, 김만배 씨가 뭔가 카드가 있고 이 카드면은 윤석열은 죽는다, 윤석열 김만배 무슨 관계냐라는 민주당의 지금 이 의혹, 두 가지 의혹 중에 어떤 게 더 각 후보들에게 독이 되리라 보십니까? 일단 뭐 김혜경 씨가 공적 조직을 사적으로 사용했느냐, 이 문제는 이제 공적 조직에 있던 사람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불거졌던 거고, 실제 지금 수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로 뭐 해명할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규명할 문제가 된 거죠.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범법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뭐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김만배 씨 이 발언, 내 카드 하나면 뭐 윤석열 총장이 꼼짝 못한다, 뭐 당시 이제 현재 후보가 꼼짝 못한다, 뭐 이런 이제 식의 얘기들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허풍인지 아니면 실제 어떤 카드가 있고 그것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거다. 그럼 당연히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죠. 다만 이 녹취록에서 처음 가장 논란이 됐던 대목이 뭐냐면,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절반은 그분 거다라고 했더니 가장 처음에 논란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기자들 만나서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두면서 그분의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됐었는데, 자, 거기 수사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고, 거기에 대한 김만배 씨의 실질적인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냥 어떤 비용 관계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자기가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연히 규명을 해봐야 되는데, 전 다만 알지 못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아니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다만 저는 민주당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언급하는 게 두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팀에 1,100억 원을 특혜 대출했다. 그것이 없었으면 2015년에 대장동 특혜가 없었을 거라는 주장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논리적 성립이 안 되는 거죠. 4년 전에 초기 자본이 있었던 것과 4년 뒤에 이재명 시장 시절에 화천대유에 대해 막대한 이득을 줘서 그러니까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또 시행사가 되도록 점수를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제기한 건 2019년도에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의 집을 샀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2011년도 대출에 대한 이게 특혜라 그러면 8년 뒤에 은혜를 갚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성립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당연히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되지만 그 근거가 2011년도, 2019년도 이런 것들은 전혀 논리적 성립이 안 된다는 점은 좀 얘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